자, 원자 디스플레이스먼트 얘기하겠습니다. 자, 결정성 원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들이 있고, 이거를 레티스 사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걸 부른다고 했는데, 자, 큰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와서 충돌하면 이것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pKa 아톰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머리 나곤 아톰입니다. 프라이머리 나곤 아톰이어서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다른 원자를 충돌해서 다시 이것이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이 두 번째 pKa가 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자리에서 이동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캐스케이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스케이드가 벌어지게 되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결정성 고체가 비결정성으로 대거 원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것을 thermal spike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thermal spike는 한 피코세컨드 정도의 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가지만 이 중에 일부가 원래 벗어나 있던 레티사이트에서 벗어난 채로 디펙트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성자가 고체에 조사됐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결정성 고체에 조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주 짤막한 개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스케이드 상황을 보면요, 하나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철이다 그러면 철 아톰과 철 아톰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간략화를 위해서 철 아톰과 철 아톰이 출력하는 경우는 감마가 1이 되겠죠. 감마가 1이 되니까 원래 얘가 에너지 T를 갖고 있다면 충돌 이후에 원래 아톰은 에너지 2분의 T를 갖고 또 2분의 T라는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탄성 충돌을 가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충돌의 절반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충돌을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하나의 2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는 두 개가 충돌해서 에너지를 나누어 가지면 2분의 2씩 갖게 되고 한 번 더 충돌하면 4분의 2씩 갖게 돼서 결국 충돌 횟수를 NF라고 하면 2의 NF승의 2 나누기 2의 NF승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캐스케이드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면 이 원자는 충돌했을 때 ED 이상의 에너지는 전달받아야 디스플레이스가 일어납니다. ED를 전달받기 위해선 충돌 직전에 충돌한 원자의 에너지가 2ED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결국 이 각각의 에너지가 2ED가 되는 순간이 바로 2ED가 되고 ED까지가 2ED인 경우에는 ED만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ED보다 커야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에너지가 갖게 되는 것은 2ED, 정확히는 ED에서 2ED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thermal spike가 일어났을 때, collision cascade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원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고요. 결국 이 영역과 이 값을 비교하면 우리가 컬리전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전달받은 에너지가 ED 이상이 됐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간략화된 모델입니다. 사실은 더 복잡한 모델들이 많고요. 이렇게 매우 간략화된 모델, 그러니까 ED라는 threshold 값을 가져서 이렇게 충돌된다고 설명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 이름을 따서 킨친-피스 모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E가 에너지, 이 원자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E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너지의 2배보다 클 때까지 계속 충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미네이션 컨디션은 갖게 되는 에너지가 2ED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터미네이션 된다고 했고요.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는
이 아톰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되지만 이 조건일 때는 충돌했을 때는 추가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충돌 횟수는 요 식을 통해서 결국 NF 번 충돌했을 때 에너지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것이 2ED랑 같을 때 이 관계식을 활용하면 총 충돌 횟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원자를 충돌했을 때 되팀 에너지를 리콜 에너지고 받친 에너지를 스트로크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숫자는 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i라는 에너지를 가졌을 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충돌하고 나면 리콜 됐을 때 얘가 갖는 에너지는 t를 전달했다면 ei-t잖아요. 그러니까 ei-t 원자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숫자와 이 t라는 에너지를 전달받은 스트로크 아톰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숫자를 합친 것이 이 i라는 에너지가 갖고 있는 원자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감마는 1. 자, 단원자 분자라고, 자, 하나의 원자로 구성된 고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값을 생각을 좀 해보면, 자, 0부터 2i까지. 자, 이 i에 대한, 자, 그러니까 이 i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숫자를 dt에 대해서, 저희가,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i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자, 전체 적분 교관이 2i니까 2i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t가 0부터 2i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값들을 t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고 t를 우리가 적분 구간이 2i니까 2i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은 2i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이 된다. 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ei로 되어 있는 것을 요것으로 대체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더하기니까 적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ei-t를 x로 치환하게 되면 ei-t를 x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서 이건 mu x dx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x를 t로 바꿔도 적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킨친-피스 모델 적용하면요 0부터 2d까지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하지 않고 2d부터 2ed까지는 1이고 자, 2ed 이상은 자, 추가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식을 쓸게요. 여기까지는 1이고 그 다음 요걸 쓰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일단 0이 되고요. 요거는 2d가 되니까 요 관계식 적용하면 mu ei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은 ei가 2ed보다 큰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식을 이제 구할 수 있냐면 이 i를 곱하고요, 양변에 이 i를 곱하고, 그리고, 이 i에 대한 미분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i, mu 이 i에서 이 i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면, mu 이 i 플러스 이 i에 dei, dmu 이 i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남죠. 자, 우측도 이 i를 곱해서 취하니까 이거 날라가고요. 요거 날라가고, 자, 요 식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 i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는 겁니다. 그쵸? 요건 1로 되고, 자, 요건 한 다음에 이 i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니까. 그러면 요거 결국 이 i에 대해서 미분 취하면 우측도 mu 이 i만 남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i를 곱하고 이 i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면 우리는 요 식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거 한번 미분한 게 여기에다가 곱하고 어떤 상수가 있는 이거 미분방정식 우리 자주 봤죠. 1개 미분방정식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방정식 좀 살펴보면
결국 이 아이에 따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 아이에 비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럼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다가 2ED를 넣겠습니다. 그럼 요거 2ED 넣으면 요 적분이 0이잖아요. 요 적분이 0일 때, 그러면 요때 우리는 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1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요게 1이다라는 요 관계식으로부터 옆에 상수는 2ED로 나눠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고려하고 나면 0, 1, 그 다음에 2ED분의 2i, 그리고 어떤 값 이상이 되면 어떤 값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숫자가 고정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EI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수를 이렇게 간략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킨친-피스 모델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킨친-피스 모델 대신에 뭐 NRT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많이 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고, 관련한 조사 사항을 연구하거나 좀 더 딥하게 갈 때는 좀 더 참고 문헌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